신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하얀 국화꽃이 빈소 가득 쌓여 있고 검은 옷 입은 조문객들이 곡소리에 섞여 웅성거리는 그곳에서요. 저는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치마를 입은 채로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를 덮고 있었고 두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춤이었죠. 관 앞에서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저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미쳤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조문객들이 뒤로 물러섰죠. 핸드폰 카메라가 제게 향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그 사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있는 힘건요. 30년 참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 참았어요. 이젠 제 차례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뭔가가 터져나왔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죠. 오열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입에서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조문객들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게 며느리라는 게 완전히 돌았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한이 있길래. 관 위에는 시어머니 얼굴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주름 가득한 그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 눈빛은 살아생전과 똑같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관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걸까요?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5이었을 때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친정방에서 어머니가 혼수 이불을 펼쳐 보이셨죠. 빨간 꽃무늬가 수놓아진 명주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년 동안 손바느질로 만드신 거였어요. 서연아, 이 이불 덮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이 이불을 쓰다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댁은 서울 변두리 작은 2층 집이었어요. 남편, 그때는 신랑이었죠. 그 사람은 착해 보였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혼수 이불을 시댁 안방에 펼쳤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쪼그라든 눈으로 이불을 훑어보시더니 입꼬리가 내려갔죠.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백화점버 가져오던데. 이게 뭐야? 손바느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너는 말이야. 반말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요. 너는 시집 와서 배울 게 많을 것 같구나. 우리 집안 격에 맞춰야 할 텐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신혼 첫날이었고 저는 25이었고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참으셨을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다시 방문을 열었어요. 너희 신혼방은 작은 방이야. 안방은 내가 쓸 거니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신혼인데. 엄마 말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좁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빨간 꽃무늬 이불은 구석에 접혀 있었고요. 눈물이 베개 속에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신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일어나.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잠에서 깨보니 아직 밖은 어두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이불을 확 젖히셨습니다. 찬 공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은 깨우지 않으셨어요. 부엌으로 내려갔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손님들 오셨잖아. 이거 다 설거지해. 네, 어머님. 손이 시렸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다시 해. 다시 했습니다. 접시를 그렇게 놓으면 깨지잖아. 너 집에서 설거지 안 해봤어? 또 다시 했어요. 손등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죠. 핸드크림 좀. 며느리 주제에 새 해결 걱정은 일이나 똑바로 해. 그렇게 2시간을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침 7시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것까지요. 밥을 떠서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네, 밥이 질어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손목을 잡으셨어요. 힘이 셌습니다. 앉아, 너는 이거 먹어. 제 앞에 밥그릇을 밀어 놓으셨죠. 지른 밥이었어요. 저도 먹기 싫었지만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조그맣게 불렀어요. 남편이 신문 너머로 눈만 깜빡였습니다. 엄마 말 들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 지켜주지 않겠구나. 30년을 함께 살게 될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지 않겠구나. 그날 오후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신혼 어때? 좋아. 거짓말이었죠.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저는 그때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이불 속에서 또 울었습니다. 빨간 꽃무늬 이불은 여전히 장롱 속에 접혀 있었고요.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로요.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요. 그 시간 동안 제 삶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5시 시어머니 방문 두드리는 소리로 눈을 떴어요. 일어나,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일어났죠. 매일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드실 약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죠. 이것도 못해. 시어머니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국이 짜면, 이것도 못해. 빨래가 덜 마르면, 이것도 못해.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못해. 어느 순간부터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쯤 됐을 때였나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거실에서 화투를 치셨죠. 애야, 간식 좀 가져와. 저를 애라고 부르셨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요. 과일을 깎아서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셨죠. 옥분이 복 많네. 며느리가 말 잘 듣잖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세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당신이 좀 참지. 저 10년을 참았어요. 그럼
10년 더 참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라니. 그게 언제인데요? 10년, 20년, 30년? 그때까지 참으라고요? 7년쯤 됐을 때는요. 손님이 자주 오셨어요. 시어머니 친척들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가시면 밤 11시였어요. 오늘 수고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국이 좀 짰다고 하시던데. 다음엔 조심해.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10년이 지났을 때요.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제 얼굴은 45처럼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은 할머니 손 같았어요. 관절이 튀어나와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죠. 이게 나인가?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외글 관리 좀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을 버텼으니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10년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12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 친정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동안 몇 번 병문안을 갔었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죠. 병문안은 주말에만 가 평일엔 집안이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위독하대. 병원 가야 해. 몇 시야? 4시 빨리 가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 지금이요? 지금 4시예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왜 이 새벽에 시끄럽게 해?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내 오빠가 빨리 오래요. 안 돼! 네, 오늘 오후에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내 친구들 음식 준비해야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그게 오늘이어야 해? 내일 가면 안 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너는 말이야. 이 집 며느리야. 친정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고. 어머님, 손님 오는데 어딜 가? 며느리 주제에 시댁 일팽개치고 친정 간다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제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머리를 조아렸죠. 제발 보내주세요. 다녀와서 밤새워서라도 음식 준비할게요. 제발.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셨습니다. 안 돼! 집안일이 먼저야. 그리고 방문을 닫으셨어요. 제 앞에서요. 복도에 무릎 꿇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복도에서 1시간을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오전 8시 오빠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빨간 꽃무늬 이불을 손수 지어주셨던 그 손을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이걸요? 저는 그날 오후 손님상을 차렸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께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좀 보세요. 괜찮죠? 웃으면서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웃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요. 그날 뭔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뚝 하고요. 무슨 소리였는지 아세요? 제 심장에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친정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만 다녀오셨어요. 조문만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죠. 집 비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이틀을 있다가 먼저 돌아갔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상주로 남았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 마지막에 너 찾으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냐고, 우리 딸 오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죠. 손님상 차리느라요. 시댁 손님상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얼굴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울상 짓지 마. 보기 싫어.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장례식 잘 치렀어? 네. 그래. 그게 다였어요.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저녁 준비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 기분이 안 좋아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왜? 저 오늘은 좀. 좀 뭐.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 장례 치렀다고 우리 집안일 안 할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뚝뚝뚝. 물을 써는 손이 멈췄어요. 언젠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그 다음 말은 하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으셨어요. 한 숟가락 드시고는 내려놓으셨죠. 자,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나 보네. 친정일로? 웃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시댁만 생각하면 되니까 편하겠다, 안 그래?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상 밑에서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빨간 꽃무늬 이불을 펼치시던 그 손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 이불 덮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죄송해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요. 눈물이 귀로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번엔 끝까지 말했어요.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어둠 속에서 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요. 동시에 위로가 됐어요. 복수라는 게요.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20년째가 됐어요. 45살이었죠. 거울을 보면 55은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보다 더 심각한 건 제 몸이었어요. 손이요. 손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로 굳어 있었죠. 억지로 펴려고 하면 통증이 왔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20년 동안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손이 망가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국그릇을 들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르르 깨졌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손이 아파서. 손이 아프면 병신이야? 그릇값 네가 물어. 고개를 숙였어요. 깨진 그릇을 주우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 조각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 미안, 나 시간이. 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 한 번만 나와.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경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나갈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 때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집안일은 다 했어? 네, 저녁 준비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한숨을 쉬셨어요. 빨리 다녀와. 며느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는 꼴 보기 싫으니까. 식당에서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미경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막았어요. 서연아, 너. 왜 돼? 너 완전. 야, 너 몇 살이야?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나 45. 45이 이렇게 늙을 수가 있어?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손이. 서연아.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손은 할머니 손 같았어요. 관절이 튀어나와 있고 피부는 거칠고 손가락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하셔. 미경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병원 가는데 허락이 필요해? 응. 야, 박서연 너 정신 차려 이게 사는 거야?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 참을 만해. 참을 만하긴. 손이 저 모양인데. 너 이러다 큰일 나.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안 목소리 좀. 아, 미안 근데 진짜 서연아. 너 이래서 되겠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참을 만하다고 말했지만요. 사실은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는 건강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 아니었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미경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멈춰섰습니다. 모르겠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버틸 수 있을까요? 10년도 힘들었는데 2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어요. 100살까지 사실지도 몰랐죠. 그럼 저는요? 앞으로 또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뒤틀린 손가락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20년을 버텼으니까요.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는요, 참을 수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걸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어요. 결혼 23년 만에 처음으로 케이크를 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요. 생일인데 축하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변명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했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평소엔 안 보는데 그날은 식탁 위에 놔두고 가셨거든요.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오빠, 엄마 때문에 힘들죠? 저는 오빠 이해해요. 우리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둘이서요?
오빠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집에서는 힘들어도 저랑 있을 땐 행복하죠? 오빠 와이프는 오빠를 이해 못 하잖아요. 저는 달라요. 문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남편 답장도 보였어요. 당신 만나면 숨통이 트여. 집은 감옥 같아. 엄마가 당신 미워하니까 집에 있기 힘들어. 나랑 새 출발하자. 조금만 기다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23년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욕먹고 손이 망가지고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그렇게 힘들게 버티는 동안요.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집은 감옥 같아. 그 문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감옥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간수예요? 아니면 같이 갇힌 죄수예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소리내서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을 켰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바닥에 주저앉아 웃고 있는 저를요. 당신 왜 그래?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서 남편한테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23년요. 23년을 참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개처럼 살면서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면서 손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손을 들어 보였어요. 뒤틀린 손가락을요. 그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웃음이 터졌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집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당신 미워하니까 나도 힘들었어.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바람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제 머릿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 앞에 섰어요. 그럼 저는요? 23년 동안 당신하고 산 저는 뭐예요? 그건 대답해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식탁을 봤습니다.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산 케이크요. 손이 케이크로 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죠. 케이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30년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요.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눈물이 다 말랐어요.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무엇의 끝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가 끝났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엌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려야 하니까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남편이 내려왔어요. 저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당신도 알잖아. 국자를 놓았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래서요?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제발. 어머님한테 말 안 하면 당신은 계속 그 여자 만날 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게 답이었죠.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오고 계셨어요. 아침부터 왜 시끄러워? 남편이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부엌을 둘러봤어요. 밥은 됐어? 네, 지금 차리겠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밥만 먹었고 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 며느리가 입맛 없다고 밥을 안 먹어? 죄송합니다.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요즘 너 왜 그래 얼굴도 그렇고?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울 안 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며느리가 그러면 집안 망신이잖아. 숟가락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저 힘들어요. 시어머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힘들어? 뭐가? 다요. 다? 비웃는 소리가 났어요. 너는 말이야. 나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서전이요. 나는 시집 와서 혼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애새 키우고 농사일까지 했어. 그래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 들었어요. 수백 번 들은 이야기요. 근데 너는 애도 없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 하나만 모시면 되잖아. 그게 힘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참, 오늘 장롱 정리 좀 해. 묵은 것들 버려야겠어. 네, 어머님.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방 장롱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는데요. 장롱 제일 안쪽에서 뭔가 보였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죠. 숨이 멎었어요. 혼수 이불이었습니다. 30년 전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그 이불이요. 펼쳐봤어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룩도 묻어 있었고 곰팡이도 슬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쓰지 못한 채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게 혼수 이불인데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이불을 확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30년 묵은 누더기를! 어머님, 그건 저희 어머니가. 누더기는 누더기지. 바닥에 던지셨어요. 이불이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너처럼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30년 묵은 누더기 너나 이 이불이나 똑같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런 거 버려보기 싫어. 발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불을 주워들었어요. 찢어진 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눈빛이 왜 그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고개 숙이지 않고요. 뭐야? 기분 나쁘게.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됐어. 뭔가가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끝이야. 무엇의 끝인지 알 것 같았어요. 참는 것의 끝이요. 견디는 것의 끝이요. 며느리로 사는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방에서 나오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이시라 위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였어요.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상주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으로 갔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변호사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유서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본인 체육부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직과 예금 전액은 아들 박진수에게 상속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 며느리 박서연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며느리 박서연은 30년간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집안 망신만 시켰다. 따라서 그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귀가 멍멍했어요. 또한 아들 박진수는 박서연과 이혼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은 며느리를 맞이하여 가문을 잇기를 바란다. 변호사가 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요. 30년을 개처럼 살았는데요. 손이 망가지도록 일했는데요.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는데요.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요.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집안 망신만 시켰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어요. 하하.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30년.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이렇게. 변호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하신 것 같긴 한데. 너무해요? 돌아봤어요. 너무한 정도예요?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워하셨죠? 3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 좀 낮춰. 밖에 사람들 있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30년이요. 30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화가 났어요.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일단 진정하고. 이혼하자고 하셨죠? 뭐.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유언대로 해요. 이혼해요. 당신 지금 어차피 당신도 다른 여자 있잖아요. 이참에 끝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게 지금이에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3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빈소로 걸어갔어요. 관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섰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죽어서도 저를 무시하고 계셨죠.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요. 댐이 무너지듯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을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빈소옆방에 혼자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죠. 미경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어? 응, 큰일 근데 나쁘지 않아. 웃었습니다. 내일 보면 알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사람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였어요. 관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를 봤죠. 30년.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님 말씀대로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찬물로 설거지했어요. 손이 망가지도록요. 또 한 걸음요.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어요.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영정 사진 바로 앞에 섰어요. 근데 유서에는 뭐라고 쓰셨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안 망신만 시켰다고요. 웃음이 났어요. 한 푼도 받을 자격 없다고요.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영정 사진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이요. 알았어요.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제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뒤돌아섰습니다. 빈소 구석에 가방이 있었어요. 제 가방이었죠.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빨간 천이었습니다. 혼수 이불이요. 찢어지고 얼룩진 그 이불을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누더기라고 하셨던 거요. 펼쳤어요. 30년 묵은 천에서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빨간 꽃무늬는 여전히 보였어요. 어머니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요. 이불을 가슴에 안았어요. 참은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견딘 거였어요. 목이 메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을 버린 거였어요. 이불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펼쳤어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지어주시던 그 손이요.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흐느꼈습니다. 이 이불 한 번도 못 폈어요. 30년 동안.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어요. 찢어진 천 조각을요. 근데 이제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제가 할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30년 참았어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웃었습니다. 제 차례예요. 그때 빈소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어? 새벽부터. 멈춰 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요.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을요. 당신, 남편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제 눈빛이 무서웠나 봐요. 오늘 장례식 끝나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정신 차렸다니까요.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진짜 진짜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에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빈소에 다시 저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있었어요. 바닥에 펼쳐진 혼수 이불을 봤습니다. 빨간 꽃무늬가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불 위에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오늘이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끝낼 거야. 무엇을 끝낼 건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30년간의 굴욕을요. 30년간의 참음을요. 30년간의 며느리 인생을요. 오늘 이 장례식에서요.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눈을 떴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 얼굴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죠. 어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효자시네요. 어머님 잘 모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였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점심때쯤 조문객이 뜸해졌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올래? 밖으로 나갔어요. 장례식장 뒤편 계단이었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나 피워도 돼?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모금 빨고는 연기를 내뱉었죠. 아까 한 말 진심이야? 네, 이혼 말이야. 네.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돌아가셔서. 정신 멀쩡해요. 돌아봤어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해요. 남편이 담배를 던졌어요. 발로 밟았죠. 좋아. 그럼 이혼하자. 네, 이혼하자고. 나도 그게 낫겠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요. 엄마 유언대로 할게. 집도 돈도 다 내 거야. 알아요.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위자료도 없어. 상관없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상관없어. 30년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가는데 빈손이 아니에요. 뭐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남편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돌았어. 그럴지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하죠. 야. 박서연.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만에요. 당신 나가면 어떻게 살 건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이도 50인데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허. 웃기네. 남편이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죠? 키가 컸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안 해요. 두고 봐. 한 달도 못 가서 빌 거야.
돌아오게 해달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왜? 여기가 지옥이었거든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 걸어갔어요.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서연!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빈소로 돌아갔어요. 관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를 봤죠. 들으셨어요? 속삭였어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30년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안 참아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오늘 끝나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제가 춤출 거예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관 앞에서요. 조문객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주의 얼굴로 돌아갔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오후 3시였어요.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곧 발인이었습니다. 관을 옮기는 거죠. 저는 가방에서 혼수 이불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품에 안았습니다. 빨간 꽃무늬 천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어머니 체온 같았습니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어요. 지켜봐 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볼게요. 눈을 떴어요. 관을 봤습니다. 곧 시작될 거예요. 제 30년의 끝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요. 오후 4시였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빈소에 모여들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요. 저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상복 입은 제 모습이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손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떨림을 멈추려고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거울 속 제 입술이 움직였어요. 드디어 끝낸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천천히요. 한 걸음 한 걸음요. 빈소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상관없었어요. 곧 끝날 거니까요. 빈소 옆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제 가방이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혼수 이불을 꺼냈어요. 빨간 꽃무늬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펼쳤어요. 찢어진 곳, 얼룩진 곳이 보였죠. 30년의 흔적이었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속삭였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불을 다시 접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친구 미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달려왔어요. 너 괜찮아? 연락도 안 받고. 제 얼굴을 봤죠. 그리고 멈췄어요. 너 표정이. 미경아,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 지금부터 뭔가 할 거야. 뭐, 놀라지 마. 무슨 소리야?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미경이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야, 박서연, 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소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관 앞에 섰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요. 무시하듯이요.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어머님, 소리내어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는 법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는 법을요. 혼수 이불을 펼쳤어요. 관 앞 바닥에요. 그리고 이불 위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를 배웠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당신 미쳤어. 피했습니다. 빙글 돌았어요. 이불 위에서요.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중얼거렸어요. 옛 속담이었죠. 딱 오늘이네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요. 딱 오늘.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요. 눈을 떴어요. 영정 사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입경리가 올라갔어요. 시작할게요. 발을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요. 춤이었어요. 춤을 췄습니다. 관 앞에서요. 빨간 혼수 이불 위에서요. 조문객들이 가득한 빈소에서요. 팔을 흔들었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발을 굴렀어요. 춤이라고 하기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춤추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 미쳤나? 누군가 소리쳤어요. 빨리 누가 좀 말려. 장례식장에서 대체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좋았어요. 다 찍으라고요. 다 보라고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세게 뿌리쳤어요. 손 떼요.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당연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저항한 적 없었으니까요. 돌아섰어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30년 참았습니다.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개처럼 살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찬물로 설거지했어요. 손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손을 들어 보였어요. 뒤틀린 손가락을요. 관절염으로 휘어진 손을요.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어요. 흐느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대요. 마지막에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불 위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여기서 손님상 차리느라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을 온몸이 떨렸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똑바로 봤어요. 유서에는 뭐라고 쓰셨죠? 웃음이 났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집안 망신만 시켰다고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푼도 받을 자격 없다고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관 바로 앞까지요. 좋아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혼수 이불을 집어들었어요. 관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꽃무늬가 하얗게 빛나는 관을 덮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소리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요.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30년 참았습니다. 이젠 제 차례예요. 무릎이 꺾였어요. 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제 차례예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짐승 같은 소리가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관을 붙잡고요. 혼수 이불을 움켜쥐고요. 빈손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만 울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말랐어요.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로요. 무서운 얼굴로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경이었어요. 제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상관없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일어섰습니다. 혼수 이불을 관에서 내렸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이제 저도 갈게요. 뒤돌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빈소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요. 장례식장 밖으로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자유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이었어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미경이었어요.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요. 너 괜찮아? 돌아봤어요. 미경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응. 응이 아니라 너 방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왜 미경이가 미안해? 내가 진작 너 빼내왔어야 했는데.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경이가 물러났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너 진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웃었어요. 모르겠어. 집은? 없어. 돈은? 한 푼도 없어.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그래도 잘했어. 응. 너 진짜 잘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죠.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종이였습니다. 다가왔어요. 당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알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춤을 춰. 미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겠죠. 인터넷에. 웃었어요. 좋아요. 다들 보라고 해요.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손을 들었어요. 때리려는 거였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손을 올린 채로 멈췄습니다. 제 눈을 봤거든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똑바로요. 남편 손이 떨렸어요. 내려갔습니다. 이혼 서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보낼게. 도장 찍어. 알았어요. 들고 있던 종이를 던졌습니다. 제 발밑에 떨어졌어요. 이것도 가져가. 내려다봤어요. 유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서요. 며느리 박서연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유서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 내가 30년 동안 받은 거니까. 유서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가 보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죠. 늙은 손으로 쓴 거예요.
집안 망신만 시켰다. 받을 자격이 없다. 이혼을 권고한다.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요.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컸어요. 남편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찢었어요. 작은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계속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유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에서 놓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날아갔어요. 하늘로요. 햇빛에 반짝이며요. 남편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미쳤을지도 몰라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요, 남편 얼굴 바로 앞까지요. 이제 상관없어요. 속삭였습니다. 전 자유예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무서웠나 봐요. 좋았어요. 무서워해야죠. 30년 동안 무시했으니까요. 뒤돌아 걸었습니다. 미경이가 따라왔어요. 서연아, 어디 가? 몰라. 진짜로? 응, 진짜로 몰라. 멈춰 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미경이를 봤어요. 어디든 가면 되잖아, 제 발로. 미경이가 울었어요. 웃으면서요. 그래. 박서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가자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함께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멀어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가슴에는 여전히 혼수 이불을 안고 있었어요. 빨간 꽃무늬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살아볼게요. 제 인생을요. 30년 늦었지만요. 지금부터라도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요. 크지 않아요. 테이블 5개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죠. 하지만 제 거예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예뻤어요. 1년 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커피를 내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향도 좋았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작지만 제 것인 공간에서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요. 손을 봤어요. 여전히 관절염은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니까요.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거울이요. 머리를 잘랐어요. 짧게요. 턱까지 오는 단발머리로요. 염색도 했습니다. 흰 머리를 가리려고요. 얼굴은요. 여전히 주름이 있었어요. 50대니까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나 좀 괜찮아 보이네. 혼자 웃었어요. 손님이 커피를 받아갔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문이 닫혔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요. 바닥을 쓸고요. 컵을 정리했습니다. 일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일과는 달랐죠.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녁 6시가 됐어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영업 종료라고 써진 팻말을 걸었어요. 뒤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제 방이요.
카페 위층에 작은 원룸을 얻었거든요. 좁았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는 곳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핸드폰을 봤어요. 미경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어? 웃음이 났어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먹는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먹었어. 걱정 마. 좋아, 주말에 보자. 그래.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빨간 천이 보였어요. 혼수 이불이요. 꺼냈어요. 여전히 찢어져 있었고요. 얼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이불을 펼쳤어요. 침대 위에요. 그 위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불 위에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연아, 이 이불 덮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늦었지만요. 이제 행복해요. 조금씩요. 천천히요. 후회하냐고요? 주말이었어요. 미경이가 카페에 왔습니다. 야, 박서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거 먹으라고 샀어. 뭐야? 무슨 날이야? 카페 연지 1년 됐잖아. 깜빡했었어요. 아, 맞다. 미경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딸기 케이크였죠.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 커피를 내렸어요. 2잔이요. 미경이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어요. 맛있다. 그치?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미경이가 저를 봤어요. 야, 너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표정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웃었어요. 나도 느껴. 1년 전에는 진짜 죽은 사람 같았거든. 미경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눈빛이 완전 꺼져 있었어. 보는 내가 다 마음 아팠다니까. 미안. 왜 내가 미안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뭐, 장례식장에서 말이야. 미경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나 그날 너 보고 진짜 놀랐거든. 미쳤다고 생각했어. 웃음이 났어요. 나도 미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안 그랬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 있었을 거야.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남편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잖아, 1년 전에. 그 후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 연락 안 해. 진짜 한 번도? 응, 한 번도. 미경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대단하다. 뭐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딱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랬죠.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요. 가끔 생각났거든요. 그 집이요. 그 사람이요. 익숙한 게 그리운 거겠죠. 하지만요. 그래도 후회 안 해. 진짜? 응. 진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고요. 가끔 힘들긴 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도 많지 않고, 카페도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겠지. 손님 없는 날도 많아.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괜찮아? 응.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자유거든. 미경이가 멈췄어요. 저를 봤죠. 30년 동안은요. 숨도 못 쉬고 살았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 항상. 시어머니? 응, 그리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웃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 억눌리는 것보다는. 미경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야, 왜 울어? 그냥 내가 대견해서. 무슨. 진짜야. 너 진짜 대단해, 박서연.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미경아. 내가 뭘? 그때 잡아줘서 안 그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케이크를 또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인생도요. 이제 조금씩요. 달콤해지고 있었어요. 미경아, 응? 나 잘한 거 맞지? 미경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진짜 잘했어. 그치? 너 안 그랬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봐.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있었다면요. 지금도 그 집에 있었겠죠. 혼자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했을 거고요. 저는 빈집에서요. 홀로 늙어가고 있었겠죠. 소름. 그러니까 넌 진짜 잘한 거야. 미경이가 일어섰어요. 나 화장실 좀. 응. 안쪽에 있어. 혼자 남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내린 커피요. 제가 원해서 마시는 커피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작지만요. 확실한 행복이요. 미경이가 돌아갔어요.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요. 1년 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봐요. 그리고 매일 감사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요.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요. 컵을 설거지하고요. 바닥을 쓸었어요. 손이 아팠어요. 관절염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요. 이 아픔은 괜찮았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정리를 끝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카페에 섰어요. 혼자요. 외로웠을까요?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억눌리는 것보다는요. 훨씬 나았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제 방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빨간 이불이 펼쳐져 있었어요. 혼수 이불이요. 매일 밤 덮고 자거든요. 찢어지고 낡았지만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니까요. 침대에 앉았어요. 이불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중얼거렸어요.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요. 잘했어, 서연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관 앞에서 춤췄던 그날이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죠. 정신 나갔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는 며느리라고요. 맞았어요. 미친 거 맞았어요. 30년 동안 억눌렸으니까요. 한 번쯤 미칠 만도 했죠. 하지만요. 그 미친 짓 덕분에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30년 만에요. 눈을 떴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1살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고요. 흰머리도 보였고요. 젊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으니까요. 표정이 밝으니까요.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즘 SNS를 시작했거든요. 카페 홍보도 하고요. 제 이야기도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쓸까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30년을 참았거든요. 30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늦었지만요. 시작했어요. 글을 멈췄어요. 뭐라고 끝맺어야 할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누군가는 제가 미쳤다고 하겠죠. 누군가는 잘했다고 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잘하셨어요. 30년이나 참으셨다니 존경합니다.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요.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요. 제 이야기가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예뻤어요. 1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별이요. 이제는 매일 밤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조금씩이지만요.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빨간 꽃무늬 이불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참 잘했다. 박서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참 잘했어.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